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역동물원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기자 뒤에 아주 우아한 새들이 서 있는데요. 네, 좀 낯익은 새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 황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며칠 전에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살던 황새 부부가 47년 만인가요? 표본으로 만났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한반도에서 마지막으로 번식을 했던 야생 황새 부부가 그 가운데서 수컷이 죽은 것이 47년 전인데요. 이후에 이 표본으로 각각 따로 보관돼 있던 이 암컷과 수컷 황새가 이번에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네, 당시에 수컷 황새가 밀렵군의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했는데요. 이 황새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 황새 부부는 1971년에 충북 음성군에서 둥지를 짓고 알을 낳는 데 성공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야생에서 번식하는 황새가 드문 만큼 당시에 이 신문 기사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머리 기사로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황새 부부의 존재가 알려진 지 3일 만에 수컷 황새가 밀렵군의 총에 맞아 죽은 겁니다. 거기다가 둥지 안에 있던 알까지 도둑을 맞았는데요. 이후에 암컷 황새도 농약 중독으로 동물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른 수컷과는 번식을 하지 못하고 1994년에 죽었습니다. 이로써 이 마지막 한반도 황새가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이제 황새가 야생에 살지 않게 된 거죠.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마치 약간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면서 황새가 귀한 새로 여겨지게 된 거군요. 네, 황새는 지금은 이 천연기념물 199호로 지정돼 있고요. 멸종위기종 1급입니다. 원래 황새는 19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였는데 이렇게 이 한반도 황새가 사라진 후로 토종 황새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다른 황새가 있는데요. 지난 1992년부터 겨울 철새인 러시아 황새가 충남 서산의 천수만 간척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황새가 사라진 후 한 20년 정도 지난 뒤인데요. 그 후로는 이제 겨울마다 이 10마리에서 20마리가 넘는 철새인 이 황새가 러시아 황새가 서해안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황새들은 러시아에서 온 황새들이었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습지나 개울에서 서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황새와 닮은 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분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이 생물 분류학적으로 보면 황새 목에는 120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백로나 따오기, 해오라기 이런 새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이 반면에 외갈이나 저어새 좀 들어보셨죠? 이들 새의 경우는 황새와 다른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과는 아닙니다. 특히 체형이 비슷한 두루미와 아주 오래전부터 황새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렇죠. 이 두 새를 구별하려면 나무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이 황새의 경우는 나무에 아주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서 둥지 같은 경우도 10m 이상의 아주 높은 나무 위에 짖는데요. 이 두루미는 뒷발가락이 퇴화해서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고 맨 땅에다가 둥지를 짖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두루미와는 이런 습성으로 구별하면 되겠어요. 저는 사실 황새하면 긴 다리가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긴 다리 말고도 황새의 생김새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황새는 다리도 길지만 덩치 자체가 아주 큰 대형 조류에 속합니다. 몸 길이가 보통 한 110cm에서 150cm까지 되고요. 날개를 쭉 펴면 이 전체 길이가 2m를 훌쩍 넘습니다. 이 색깔을 보시면 몸은 흰색이지만 눈 주위나 다리 또 부리와 머리가 만나는 부분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이 부리는 보시다시피 아주 전체가 까만색이죠. 또 이 날개깃의 가장자리와 꼬리 부분 깃털도 까만색을 띠기 때문에 이 날개를 활짝 폈을 때 아주 독특한 무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폈을 때 멋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외모의 독특함을 알게 됐는데 그럼 황새는 어떤 것들을 먹고 사나요? 네, 우선 황새는 육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작은 동물이나 곤충, 또 들쥐 같은 작은 포유류를 잡아먹기도 하고요. 또 다른 새들의 새끼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먹이사슬 단계로 보면은 최상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이 황새의 아주 독특한 점이라면 소리인데요. 다른 새들이 울음소리를 내잖아요. 이 울음소리로 보통 의사소통을 하는데 황새는 성대가 없어서 울음을
울지 아. 못합니다. 어떻게 의사소통을 네, 하나요? 그 대신 이 부리가 딱딱하기 때문에 네. 부리를 빠르게 부딪히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럼 이제 따다닥 하는 소리가 나겠죠. 네. 그 소리를 이용해서 뭐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적을 위협하는 데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새는 다 울음소리로 의사소통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부리 소리를 어떤 박자나 크기로 해서 네.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그런데 이 황새를 우리나라에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발히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 황새 복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복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이 충남 예산에 황새 복원 센터가 있는데요. 네. 지난 1996년에 처음으로 이 러시아 황새 한 쌍을 들여와서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황새를 가지고 인공 번식을 통해서 한 10년 만에 2005년 정도까지 한 33마리의 황새가 이 센터에 살게 됐고요. 개체수가 꾸준히 늘어났는데 올해 안에도 한 20마리 정도가 번식을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200마리가 넘는 황새가 이 센터 안에서 복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정말 보이고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복원센터에서 키워진 이후에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건가요? 네, 지금도 실제로 이 황새들이 야생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2015년에 처음으로 8마리를 야생으로 날려보냈고요. 올해 초까지 3년 동안 모두 11마리를 더 방사해서 총 19마리가 야생으로 보내졌습니다. 또 이 황새들이 야생에서 12마리까지 새끼를 부화했다고 해요. 번식에도 무사히 성공을 해서. 네. 그래서 뭐 이 가운데 농약을 먹은 새도 있고요. 또 사람들 손에 안타깝게 죽은 새들도 있어서 그 새들을 제외하더라도 한 24마리, 25마리 정도의 황새가 지금은 야생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화면에서 보니까 이 황새들 다리에 어떤 장치가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야생으로 보내진 새들을 추적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그냥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황새들이 잘 살고 있는지 또 번식은 잘 하고 있는지 아마 관찰을 계속 네.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황새는 다리에 인식표를 달고 또 등에는 발신기를 붙여서 야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위성 신호 대신에 이동통신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활용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황새 위치를 한 20m 이내에 아주 작은 오차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위치를 추적해 봤더니 황새들이 북한을 아주 자유롭게 오가고 있더라 그래요?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새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네. 참 네. 인간은 너무나 힘든 곳인데 아무런 지혜가 없이 넘나든다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 모두 7마리의 황새가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 인식표를 나중에 통신이 끊어진 후에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이 친구들이 북한에 머물렀더라 하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가장 먼저 2013년에 보건센터에서 태어난 황새 한 마리가 2015년에 자연으로 방사된 뒤에 1년 만에 열흘 동안 북한 황해도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 황새 한 마리가 길을 텄더니 연이어서 한 6마리 황새들이 따라서 이 북한을 여행을 다녀온 건데요. 네. 이 7마리 가운데는 2년 연속으로 북한에 다녀온 황새도 4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남북 정상이 뭐 2차례나 만나고 굉장히 네. 관계가 진전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남북 관계가 굉장히 역동적인 상황에서 황새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북한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좀 묘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황새가 이 현재 남북 관계 평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북한과 함께 황새 복원 사업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단계적으로 이 충남에 있는 연구시설을 경기도까지 확대한 뒤에 나중에는 이 북한 황해도 현지에서 황새를 방사하자 이런 계획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황새 방사가 이루어지면 정말 이 한반도 황새 복원 사업이 진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듣기만 해도 좀 설레는 얘기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딱 시작할 땐 사실 좀 슬프게 시작했다면 황새 복원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야생에서 많이 살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들음과 함께 요즘 남북 관계 훈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게다가 황새가 평화의 메신저가 된다면 더욱더 반가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